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임정택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자산관리회사와 협상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계약의 당사자는 부실채권의 실소유자인 유동화회사와 투자자입니다. 계약서는 상호 협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이므로 투자자는 계약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좋든 싫든 계약서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면 합니다. 대부분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이 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한 계약 조건이므로 특별히 매수인이 챙겨야 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일반 조건과 특별 조건으로 나뉘는데 일반 조건은 말 그대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래 조건을 말합니다. 특별 조건은 해당 계약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기재되므로 매수인이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찰 참가 방식은 차액 보존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5억 원인 부실채권을 입찰 이행 방식으로 4억 5천만 원에 매입하여 매수인이 5억 원의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투자자는 5억 원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고 차순위 입찰자의 입찰가가 4억 7천만 원이라면 자산관리회사에서는 5억 원짜리 부실채권을 4억 7천만 원에 매각할 수도 있었는데 4억 5천만 원에 판 것이므로 2천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매매 계약서에 차액 보존 조항을 넣습니다. 차순위 임차인의 입찰가가 4억 7천만 원과 부실채권 매각가인 4억 5천만 원의 차액인 2천만 원에 대해서 매수인이 보존해 달라는 조항입니다. 자산관리회사에서는 매수인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으므로 이에 대해 매수인이 조금은 책임을 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상 차액의 일정 비율을 설정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하는 차액에 대해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차액은 2천만 원입니다. 차액 보존 조항만 있고 상한선이 없다면 투자자는 차액 2천만 원 전부를 자산관리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실채권 매입 가격은 4억 7천만 원이 되지만 차액 보존의 상한을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매입 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므로 매수인의 부실채권 매입가는 4억 5,500만 원이 됩니다. 차액 보존 조항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거래 대금, 송금은 반드시 유동화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해야 합니다. 유동화회사와 계약이 되었다면 매매 금액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유동화회사 계좌로 송금해야지 자산관리회사나 에셋매니저의 개인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동화회사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론세일이라면 채권자 변경 신고와 계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론세일로 부실 채권을 매입했다면 채권자가 유동화회사에서 투자자로 변경되므로 경매법원에 반드시 채권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사항은 계좌 변경 신고도 병행해야 합니다. 계좌 변경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이 투자자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플랜 B를 준비합니다. 배당 투자가 목적인 론세일 투자자라면 매입 금액 이상으로 배당되므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입한 금액 이하로 배당된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장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도 사람이 하는 일은 변수가 생기는 법입니다. 낙찰되어야 할 물건이 유찰이 된다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론세일은 방어 입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내가 매입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3자가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나는 최초 예상대로 배당을 받으면 되고 내가 낙찰을 받는다면 최소한 시세 이하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금전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고 해당 부동산이 나에게 필요한 부동산인지 검토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방어 입찰만한 보호수단도 없습니다. 방어 입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한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예상되는 좋은 물건을 고르는 일입니다. 초보자라면 아파트나 주택 등
경매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임정택 작가가 말하는 부실채권 투자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7번째까지 알아봤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서 부실채권 투자의 기초를 잘 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세부자 TV 책방은 책빛 출판사의 월세부자의 비밀노트 2였습니다. 감사합니다.